안녕하세요. 황혼향기입니다. 누군가의 삶은 벽 하나 건너편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아무 일 없던 하루 속에서 어쩌면 당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이웃의 여자를 잊지 못한 이유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낡은 아파트 복도엔 비냄새와 오래된 페인트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석은 짐을 옮기며 천천히 숨을 고르었습니다. 젖은 신발 밑창이 마룻바닥에 닿을 때마다 습기 어린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빈 벽을 바라보다 손끝으로 표면을 쓸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벽의 차가움이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벽 너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냄비가 부딪히는 듯한 금소금이었지만 곧 규칙적인 숨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사 첫날이라 괜히 예민한 탓이라 생각했지만 그 숨결은 일정한 리듬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짧고 낮고 간헐적인 호흡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겠지. 그러나 귀는 이미 벽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한 음악 소리가 섞였습니다. 바람에 실려 들어오는 듯한 피아노 선율. 그 위로 다시 들린 숨결에 가까운 소리. 윤석은 창문을 열었다가 비가 흩날리는 걸 보고 다시 닫았습니다. 밖은 차갑고 방 안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그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소리가 멈춘 듯 하다가 다시 벽 너머에서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가까이서 혼자 중얼거리는 듯한 목소리. 그날 밤 그는 불을 끄지 못한 채 침대에 앉았습니다. 벽 너머는 조용했지만 귀에는 여전히 잔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는 괜히 손끝을 벽에 가져다 댔습니다. 벽은 차가웠고 이상하게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윤석은 복도에서 그 집의 여자를 처음 보았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50대 후반의 여인. 머리를 단정히 묶었고 짙은 눈매에 피곤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사 오셨죠? 옆집이에요. 그녀는 짧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석은 순간 어제 들었던 그 숨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지자 윤석은 한참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남은 라일락 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그 향기를 또다시 맡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고 어제처럼 벽 너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석은 불을 끄고 누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이번엔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벽 속을 타고 들어오는 낮은 떨림, 그 안에 묘한 숨결의 간격. 그는 눈을 감았지만 생각은 점점 그 벽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비는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이상한 집이군. 그러나 그 말 끝에는 자신도 모르게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벽 너머의 그 집도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숨처럼 리듬처럼 어디선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낮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대로 눈을 감은 채 벽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손끝이 천천히 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벽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다음 날 아침 윤석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참새 소리가 밤새 이어졌던 생각들을 억누르듯
산뜻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참 동안 이불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의 여인이 아직 깨어 있을까, 혹은 그 소리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몸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려놓자 물 끓는 소리가 좁은 방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너머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쪽 천천히 다가오는 하이힐의 리듬. 윤석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기 전 문틈으로 비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어제 그 여인. 흰 셔츠에 가벼운 카디건, 단정한 머리, 그러나 어딘가 급하게 나온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너무 시끄러웠죠? 죄송해요. 그 말에 윤석의 가슴이 묘하게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뭐 괜찮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그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커피 향이 남아 있었고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커피 냄새가 참 좋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여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듯 입술을 적시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윤석은 놀란 듯 눈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가 망설일 걸 알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사 오셨잖아요. 간단히 인사 겸 식사라도. 그녀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짧게 멈칫하는 시선 속에 어제의 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석은 잠시 말을 잃고 웃었습니다. 좋죠. 저녁이면 괜찮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6시쯤 괜찮으세요? 그가 대답하자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고 사라지는 동안 윤석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도 라일락 향이 복도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코끝을 스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옷 인사치고는 좀 이상하군. 그날 오후 그는 거울 앞에서 셔츠 깃을 세우다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칠어진 피부, 비어있는 눈동자, 그리고 오랜만에 느끼는 묘한 긴장감. 그는 스스로를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뭐 하는 짓이지? 하지만 해가 질 무렵 그는 결국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옆집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던 그때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와인 한 병과 2개의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별건 아니에요. 그냥 환영 인사예요. 그녀의 말에 윤석은 짧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명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그녀의 손끝이 와인병을 향할 때 그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와인이 잔을 채울 때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어제 들었던 벽 너머의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밤에는 혼자 계세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2 사람의 시선이 천천히 맞닿았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빗소리가 마치 어제와 같은 무언의 예고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녁 공기에는 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석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낡은 형광등이 반쯤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집 문 앞에
작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주 한 병과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와인 대신 이걸로 해요. 옆집에서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메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주 한 병, 그리고 짧은 글씨. 왠지 모르게 그 몇 글자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6시 반. 그는 냉장고에서 김치와 두부, 달걀을 꺼내 허겁지겁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소주병을 열었습니다. 유리 마개가 딸깍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벌써 드시네요? 문틈 사이로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가디건에 검은 바지, 머리는 묶지 않은 채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들어와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생각나서요. 오늘은 그냥 말동무나 하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말투엔 묘한 익숙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석은 잔을 내밀며 소주를 따랐습니다. 투명한 술이 유리잔에 넘칠 듯 차오르자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원래는 와인이 더 낭만적인데요. 그건 부자들 얘기죠. 윤석의 대답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잔이 비워질 때마다 말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대신 공기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고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녀의 손끝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잔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이 집 벽이 얇죠? 윤석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제 목소리도 들릴 것 같아서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잔 속의 소주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짧게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비밀로 해요. 서로의 소리 들었어도 모른 척하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석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럽시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빈 소주병 하나 그리고 잔 2개만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뒷모습이 빛빛에 비쳤습니다. 조명이 깜빡이고 라일락 향기가 마지막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석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벽 너머에서 누군가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른 척하기로 했잖아. 하지만 그의 귀는 벽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 앞에 무언가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작은 종이컵에 담긴 국, 또 어떤 날은 반쯤 마른 수건이었습니다. 다 같이 쓰면 좋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웃었지만 그 웃음엔 늘 어딘가 설명되지 않는 여운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던 목요일 저녁, 윤석은 현관 앞에 놓인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비에 젖은 봉투 안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있기 싫네요. 윤석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가 코트 자락을 적셨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습기 섞인 공기가 방 안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손에는 2개의 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따뜻한 국물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거실엔 라면 냄새와 젖은 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반쯤 비워진 소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잔을 건넸습니다.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아서요.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윤석은 잔을 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비 오는 날은 유난히 시끄럽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창문 닫아도 소리가 다 들어와요. 그녀는 창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석을 보았습니다. 이상하죠? 벽은 이렇게 얇은데 마음은 왜 이렇게 두꺼운지. 그녀의 말에 윤석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사람 사는 건가 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별 의미 없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부엌 창문을 타고 떨어지는 빗방울이 유리잔을 두드리듯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녀는 잔을 채우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밖은 춥죠? 여긴 그래도 따뜻하네요.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와 윤석의 손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천둥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눈빛의 교차에 무언의 공기가 스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소주는 어느새 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비가 조금이라도 멈췄을 때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도 비 온대요. 그 말엔 인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석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심히. 문이 닫히고 윤석은 복도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다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뒤집어 빗방울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석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축축한 공기와 함께 비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밤새 비가 계속 내렸는지 복도 바닥은 아직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가지러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문 앞에 떨어진 손수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젖은 손수건엔 연한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손에 들었다가 곧바로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듯, 그러나 아무 일도 아니지 않은 듯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커피포트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그는 어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말, 그녀의 눈빛, 그리고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들렸던 그 목소리. 내일도 비 온대요.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근 무렵 그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양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옆집 창문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그를 기다리는 듯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자 식탁 위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놓고 간 우편물에 끼어 있던 것입니다. 전구 갈아야 해요. 어두운 건 싫거든요. 글씨체는 어제 메모와 같았습니다. 윤석은 한참 그 쪽지를 바라보다가 결국 공구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며 손바닥에 땀을 닦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셨네요. 안 그래도 부탁드리려 했어요. 그녀의 머리는 말라 있었고 흰 블라우스가 은은한 조명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방 안은 전구 하나가 꺼져 있어 어둑했습니다. 그는 사다리를 놓고 천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전구를 갈아 끼우는 동안 그녀는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밤에 불 꺼진 방에 있으면 괜히 생각이 많아지죠.
윤석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그녀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비슷하네요. 불이 켜지자 방 안이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네요. 덕분이에요. 윤석은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는 집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그녀가 부엌에서 컵 2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금방 끓어요.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와 창밖의 빗소리가 겹쳤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커피가 식탁 위에 놓였을 때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둘 사이엔 손 한 뼘 남짓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윤석은 잔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네요. 비가 오면 이상하게 사람 냄새가 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그 말 좋은데요. 창문을 두드리던 빗소리가 갑자기 거세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닫았습니다. 잠시 어둠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그녀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윤석 씨. 비가 올 땐 꼭 누군가가 문을 두드릴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말이 끝날 때쯤 윤석의 잔 속에서 커피 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멈춘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윤석은 커튼을 걷으며 한참 동안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나무가지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그 사이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만에 듣는 밝은 소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피포트를 올리고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은 활자를 쫓고 있었지만 생각은 여전히 옆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은 문 앞에 아무것도 없겠지.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한 오전, 현관문 너머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지만 금세 발소리는 멀어졌습니다. 대신 벽 너머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인지 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조용한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은 그 소리에 몸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곧 마음을 추스르듯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았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마치 그녀의 머리칼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점심 무렵 복도에서 관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보일러가 고장이라네요. 그 말에 윤석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석 씨, 혹시 공구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문을 연 순간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가벼운 셔츠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쳤지만 얼굴은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보일러가 말을 안 들어요. 관리인이 오후에 온다는데 좀 추워서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구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하면 불러요. 제가 좀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그녀의 손끝이 공구함을 받으며 살짝 그의 손을 스쳤습니다. 그 접촉은 짧았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들어간 뒤에도 그는 현관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자 모든 소리가 선명해졌지만 그녀의 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윤석은 커튼을 반쯤 걷었습니다.
그녀의 창문은 닫혀 있었고 불빛 하나 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불안이 쓸쓸함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는 벽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그친 걸까? 밖에서는 비에 젖은 아스팔트가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 위에 길게 번졌습니다. 그 빛이 그의 방 안까지 스며들며 희미하게 그녀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벽 너머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함 속에도 무언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채 남아있음을. 며칠 동안 옆집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던 화분조차 시들어 있었습니다. 윤석은 매일 같은 시간에 커튼을 걷었지만 그녀의 창문은 늘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에서 깨 다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는 이미 멎었고 하늘엔 희미한 달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집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전보다 더 밝았고 안쪽에서 사람들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창가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유리에 닿자 서늘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 하나는 그녀였고 다른 하나는 낯선 남자의 형체였습니다. 둘은 가까이 서 있었고 가끔씩 서로의 방향으로 고개를 움직였습니다. 윤석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눈을 돌리려 했지만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빛 속에서 그녀의 어깨가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은 어딘가 익숙하고도 낯설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벽에 기댄 채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의 손끝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는 다시 커튼을 걷었습니다. 그녀의 집 창문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커피잔을 치웠습니다. 잔은 식어 있었고 그 안엔 잔잔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창문은 밤마다 불빛이 켜졌습니다. 윤석은 의식적으로 그 불빛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벽에 반사되어 자신의 방을 비추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면 그는 그 불빛의 반사 속에서 책을 읽는 척했습니다.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책이 아니라 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전해지는 작은 소리, 누군가의 웃음, 잔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바쁘신가 봐요. 윤석이 무심히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웃었습니다. 사람이 찾아왔어요. 오래된 친구예요. 그 말에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집에서 또다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더 길었습니다. 윤석은 벽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지만 귀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 소리의 리듬이 이상하게 어제의 빗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벽을 짚었습니다. 벽 너머의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점점 사라질 때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복도엔 눅눅한 먼지 냄새가 떠돌았습니다. 윤석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바로 옆집 문 앞에 남성용 구두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구두는 새 것 같았습니다. 검은 가죽이 반질거렸고 그 위엔 비에 젖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신발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구두의 주인이 그녀의 집안에 있을 거라는 단순한 생각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괜히 신문을 집어들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신문 속 활자는 보이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구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석은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하루 그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집 문 앞에 놓인 구두가 떠올랐습니다. 그 구두의 주인, 그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미소가 함께 얽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해가 지고 그는 일부러 늦게 귀가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 그녀의 문틈 아래로 아직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희미하게 그의 발등을 비추었습니다. 잠시 멈춰선 윤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낮고 부드러운 웃음.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오래된 기억처럼 그의 귓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손끝이 문고리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잡을 수도 놓을 수도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 안에서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짧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윤석은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떴다가 곧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 윤석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 있으세요? 윤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불이 보여서 그냥.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2개의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 하나를 치우며 말했다. 친구가 다녀갔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눈빛은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을 끓이며 윤석 씨도 혼자면 힘들죠?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잔을 내밀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히 복도 서 있지 말고요. 이럴 땐 따뜻한 게 좋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윤석의 어깨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2 사람은 서로의 잔을 마주했습니다. 밖에서는 또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공기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낯설고 조용했습니다. 윤석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탁자 위엔 식지 않은 물컵 하나, 그리고 접힌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손수건엔 연한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라일락과 비누가 섞인 향, 분명 어제와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천을 쓸어보았습니다. 감촉이 부드러웠고 그 안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언가 있었음을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묵직했습니다. 탁자 위 시계는 멈춘 듯했고 그의 숨소리만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커튼 너머로 햇살이 번지자 방 안에 어제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윤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자 그 향기가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손에 쥔 손수건을 다시 꽉 쥐었습니다. 마치 놓치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처럼 현관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 앞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어있는 복도, 그리고 닫힌 옆집의 문. 그 문틈 아래로는 아무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은 커피포트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어제의 대화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밖은 춥죠? 이럴 땐 따뜻한 게 좋잖아요.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컵에 커피를 따를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두 잔을 내리려다 멈췄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습관처럼 놓아버린 자리의 잔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혼자 마셔야지. 하지만 웃음 끝이 금세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의 집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복도에는 가느다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 희미한 향기가 스쳤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들어 그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수건을 코끝에 가져갔습니다. 향기는 이미 희미했지만 그 안엔 아직도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향기인지 혹은 자신이 놓친 감정의 조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벽 너머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침묵이 어제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이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윤석은 무심히 그 앞에 시선을 멈추곤 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이상할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손수건은 아직도 윤석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매번 버리려다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잊을 때도 됐는데,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손끝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창문을 통해 밝은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벽을 타고 퍼져 마치 그날의 장면을 다시 그려내는 듯 했습니다. 윤석은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밖은 춥죠? 따뜻한 게 좋잖아요. 그 말이 부드럽게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복도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석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요즘 날이 많이 추워졌죠? 그 말에 윤석은 미처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봉투 안에는 차 한 상자와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제든 차 한 잔 괜찮다면요. 그날 밤 윤석은 그 쪽지를 손에 쥔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윤석은 봉투를 들고 그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며 은은한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웃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어요. 윤석은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차를 좋아해서요. 그녀는 그를 부드럽게 안내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작은 주전자와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 쪽으로 햇살이 비치며 방 안이 따뜻하게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차의 향이 은은하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끔은 말하지 않아도 편할 때 있지 않나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 대화일지도 모르죠. 그녀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는 여전히 닿지 못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둘 사이엔 손 한 뼘의 공기가 있었지만 그 공기 속엔 따뜻한 온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햇살이 서서히 사라질 무렵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좋을 것 같아요. 윤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복도 끝을 걸어가며 그는 느꼈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아직 식지 않은 찻향이 따라오고 있음을. 며칠째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의 바람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윤석은 코트를 여미며 복도를 지났습니다. 그녀의 집 앞을 스치듯 지나치려 했지만 발끝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한 향기가 났습니다. 라일락. 그 향은 그가 익숙하게 기억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윤석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스웨터 차림, 손에는 작은 머그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추운데 웬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짧게 웃었습니다. 향기가 나서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향기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그 차 향기랑 비슷해서 그녀는 말없이 문을 더 열었습니다. 그럼 들어오세요. 오늘도 차 끓였어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늦은 오후의 빛이 들어왔고 그 빛이 찻잔의 표면에 번졌습니다. 그녀는 잔을 그의 앞에 놓으며 말했다. 이건 라벤더예요.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윤석은 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향기를 기억하는 건 그때의 마음을 같이 기억해서래요. 그녀의 말에 윤석은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향기도 언젠가 기억나겠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지도요.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그 사이로 그녀의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석은 그 모습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잔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죠. 잊고 싶을수록 더 선명해지니까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진짜로 잊고 싶은 게 아니라서겠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석 씨는 지금 그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윤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잔 속의 차가 식어가고 방 안의 공기가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그는 그저 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나설 때 그녀가 짧게 말했습니다. 향기는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거예요. 복도로 나온 윤석은 그 말을 되뇌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향기는 금세 바람에 섞여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봄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물러가고 벚꽃이 아파트 담장 너머로 흩날렸습니다. 윤석은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창문 너머로 새소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집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한 번도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사를 갔다는 말도 남아있다는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윤석은 그 조용함 속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은 여전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던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손에는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라일락이 막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석을 보자 잠시 놀란 듯 멈췄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윤석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 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 쉬었어요. 도망치듯 떠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윤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화분을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돌봐주세요. 창가에 두면 햇살을 좋아해요. 윤석은 그 화분을 받아들며 작게 웃었습니다. 라일락이네요. 그 향기 잊지 못하시잖아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계절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고 꽃잎이 두 사람 사이로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머리칼을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괜찮으시죠? 윤석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요. 괜찮은 척하는 데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은 척이라도 그게 진심일 때가 많아요. 그 말에 윤석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라일락 향기가 바람에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그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윤석은 그 자리에 서서 작은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잎 사이로 스며들며 라일락 꽃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봄이네요. 그 말이 끝나자 어디선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차가운 이별이 아니라 조용한 시작처럼 들렸습니다. 윤석은 화분을 창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와 긴 겨울의 흔적을 지워갔습니다. 그는 커피를 내리며 웃었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이 웃고 바람이 벚꽃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그는 아주 오래된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웃의 문은 닫혔지만 마음의 문은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잊히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라 함께 머물렀던 그 순간의 온기겠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사연이 다음 황혼향기의 이야기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